안녕하세요. 디자인 IP의 전혜선입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박수를 못 치셨네요. 죄송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네, 정말 부담스럽고 또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어진 시간이 15분이라서 제가 말을 점점 말이 빨라질지도 몰라요.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은 사람인데 네, 안타깝습니다. 저희 그 디자인 IP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사회를 디자인하는 디자인 IP라고 해놨는데요. 사실 저희가 디자인하고자 하는 게 많습니다. 디자이너를 디자인하고 싶기도 하고 사회적 기업을 디자인하고 싶기도 하고 어쨌든 디자인으로서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운영되는 회사입니다. 자,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전혜선이고요. 네. 사회의 약자들에게, 이 약자들은 사회적 취약계층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회적 기업도 저는 어찌 보면은 좋은 목적이 우선이기 때문에 약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학생들이라든지 다 약자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과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알리고 도와주고 또 사업화하는 디자이너 겸 기업가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 각성사 3기고요. 그리고 각 대학교에서 강의를 디자인 학과에서 지식재산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을 잠깐 소개를 해드려야 그 다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은데요. 그래도 사업을 소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교육을 하고 있고요. 교육은 말씀드렸듯이 디자인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교육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되면요. 아이디어 워크숍을 통해서 다 같이 디자인을 발굴을 해봐요. 그게 기업가이던 디자이너이던 그럼 그 아이디어를 디자인으로 도출을 해낸 다음에 그것을 뭐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를 해서 어떻게 하면 사업화를 할 수 있을까 같이 고민을 하는 그런 워크숍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컨설팅 많이 합니다. 전화 주시면요. 지식재산권 상담 많이 해드려요. 네. 그리고 디자인으로 사실 수익을 또 일정 부분 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교육과 워크숍 이런 활동을 통해서요. 사회적 가치를 지닌 디자인을 발굴하고 그 디자인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시켜서 그 가치를 시장에 거래하는 권리 이전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특허 권리 이전? 아이디어나 그 디자인 자체, 그러니까 무형적인 그 재산을 판매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이렇게 나온 물건을 판매하는 건 그러니까 물건을 판매하는 것도 있지만 그 아이디어를 판매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디자이너들의 아이디어가 보통 학생들 같은 경우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와도 그냥 사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업화를 안 하니까요. 그리고 우리 다들 아이디어 많잖아요. 사회적 기업가를 꿈꾸시는 분들도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할 거라고 봐요. 매 순간 톡톡 튀는데 그것들이 많이 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호해서 시장에 거래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하고요. 발굴한 디자인은 사실 몇백 개가 되는데요. 그 중에 몇 개만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래서 디자인 IP는요. 사회적 미션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난 1년간, 1년 이상이에요.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거나 오픈 강좌를 통해서 강의를 한 거는 되게 오랜 시간 해왔고요. 그리고 법인을 설립한 거는 1년 정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식재산권 강의를 한다 그랬는데요. 왜 디자이너가 주축이 돼서 지식재산권 강연을 하느냐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봐요. 일단은 저는 기업가 입장 그리고 창작자 입장에서 지식재산권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먼저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성을 알려놓고요. 그리고 이제 변리사들을 초빙을 해서 그 변리사들과 파트너십이 맺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강의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변리사라는 직업 아시나요? 네. 우리가 아이디어가 생각났을 때 변리사만 찾아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변리사도 의사랑 똑같아서요. 각자 자기의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내가 상표 등록을 해야 되면은 상표 전문 변리사를 찾아가야지 제대로 된 상담과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가 있고 디자인이면 디자인 전문, 특허면 특허 전문 이렇게 가야 돼요. 우리가 수술해야 되는데 배 수술해야 되는데 안과 가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강연도 상표, 저작권, 디자인 특허권 이렇게 다 나눠서
각각의 전문가가 강의를 하게 됩니다. 네, 대상에 맞춰서요. 그래서 이 강연이 끝나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디어 워크샵이 이루어지고요. 디자인을 발굴하는 과정, 그리고 선행 디자인 조사라던가, 그러니까 전문적인 과정들이 있어요. 꼭 필요하지만 많이들 놓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디자인을 도출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디자인을 거래하고 투자 공유를 하는 이런 프로세스를요, 그동안 네, 수많은 강연을 통해서 갖춰왔고요. 그래서 네, 성과가 어느 정도 교육 쪽에서는 많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사회적 경제 쪽에서도 한 7, 8월에 특허청하고 디자인진흥원하고 재단하고 해서요, 강연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공지가 디자인 재단에서 뜰 거거든요. 진흥원이나. 그럴 때 혹시 관심 있으시다면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저희 회사라서 자랑이 아니라 그냥 정말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된 디자인을 발굴해서요, 사회적 기업한테 제공하는, 나눔하는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넘어가고요. 그래서요, 저희가 그럼 어떤 디자인들을 발굴을 하냐? 저희는 그냥 디자인을 발굴하기도 하지만 사회적 목적을 가진 디자인을 발굴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많이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 예만 들어드릴게요. 이게 아이링이라는 건데요. 자, 시각장애인, 그 책의 시장이 100%라고 보면요, 99.9%가 그냥 일반 책이고요, 글자로 된. 그리고 0.1%만 점자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각장애인들도 글을 읽어야 되는데 이제 읽기가 어렵잖아요. 점자책이 별로 없으니까 좀 차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반지 형태의 스캐너를 한 학생이, 색약 장애를 가진 학생이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글자를 따라서 읽으면 이게 스캔이 돼서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렇게 점자로 도출이 되는 겁니다. 벌써 시간을 알리는 점자로 도출이 돼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시기만 해도 이해는 되시겠죠? 그래서 세계 대회에서 나가서 상도 타고 그런 유명한 디자인입니다. 이거를 학생들하고 같이 발굴을 이런 디자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 디자인이 공개가 되잖아요, 세상에. 공모전 세계대회에서 상을 탔어요. 공개인데 공개가 되고 나서 디자인은 6개월이 지나면 자유 디자인으로 간주가 돼서요, 타인의 도용을 막을 수가 없게 돼요. 그 사실 아셨나요? 특허는 기술적인 부분은 12개월이 지나면요, 영영 특허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자유 기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오신 분들도 사회적 기업가고 여러 아이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특별한 서비스. 나는 앱 제작을 하는데 거기에 특별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호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공모전 나가서 무조건 알리고 막 어디 가서 투자 받으려고 알리고 이런 것만 열심히 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보호 조치도 어느 정도 취해 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6개월, 12개월 이거 오늘 다 잊어버리셔도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네. 예외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도 무형의 재산이고 이런 수많은 아이링들을 교육을 통해서 알리고 보호하자, 이런 게 저희 1차적인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나오죠. 공개 후 제가 막 아무 말이나 하다 보니까 또 뛰어 넘어가네요. 공개 후 12개월, 6개월. 네. 자, 그래서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지식재산권을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을 좀 전달하고 싶습니다. 저희 사업은 그냥 여기까지고요. 네, 지식재산권이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실 때 이렇게 여러 걸 하잖아요. 근데 창업하실 때 아이템도 중요하고요. 그 브랜드도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중요하다는 건 아시는데요, 잘 보호를 안 하세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은 지속 가능성이 이슈고 중요하고 금방금방 사라지고 경쟁력이 없고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요. 이 단계에서요, 창업 아이템을 특허나 디자인권 이런 걸로 보호 조치를 하시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될 수도 있잖아요. 언제까지나 우리 막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공을 했을 때 이런 경쟁자들을, 영리 기업일 수도 있고 경쟁자들을 이기고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가려면 모방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죠? 나랑 똑같은 것들이 많으면 내가 당연히 돈을 못 벌고 도태돼서 없어지는 거니까요. 그죠? 그리고 브랜딩도 마찬가지예요. 자, 제가 예시를 통해서 좀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특허가
뭔지 이런 건 넘어갈게요. 저희 10분 됐대요 벌써. 조금만 설명할까요? 특허 실용 신화는요, 크록스를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구멍이 뚫려서 시원하고 빠지지 않고 물에서도 자유롭고 미끄럽지도 않고 요런 기능적인 부분을 특허랑 실용 신안으로 보호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디자인, 너무 이쁘다, 귀엽다 뭐 이런 거는 외형적인 부분, 이런 건 디자인으로 보호를 하죠. 그리고 이게 크록스구나 이런 건 상표로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요런 많이들 들어보신 요것을 산업재산권이라고 하고요. 또 저작권은 다른 거예요. 별개로. 저작권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법이고,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아셔야 되는 거고, 뭐 제품이나 서비스나 이렇게 기업의 돈과 관련된 부분은 산업재산권을 보호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식재산권은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이 합쳐져서 지식재산권이다. 네, 뭐 강의 같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이 지금 특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은요. 저희가 지식재산권을 내세우면서 우리 비즈니스 모델은 이거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그래요. 사회적 기업은 공유해야 된다. 함께 나누고 다 공유하고 그래야 된다 라고 하세요. 그럼 사회적 기업의 너희는 사회적 기업에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는 거다. 너무 폐쇄적이지 않느냐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에 어느 정도 동의는 하지만요, 절대 안 된다고 봐요. 그럼 우리 사회적 기업 발전이 늦어집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그죠?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요, 이런 케이스 여러분들 다 아시죠? 핸드폰 사면 막 나눠주잖아요. 그죠? 이거 사회적 기업에서 만들 수도 있는 아이템이죠. 그죠? 막 아주 특별하고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물론 특별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게 아이폰 3G가 나왔을 때 어떤 회사에서 처음 만든 회사가 있었겠죠. 그런데요, 이 회사에서 만들고 나서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가지고 지금 나눠주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엄청난 파장을 가지고 왔고 엄청나게 성공한 아이템인 거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것을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았고 그냥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당시에는 없던, 지갑의 매출이 뚝뚝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당시에는 없던 거기 때문에 실용신안이 가능했을 수도 있고요. 디자인권 출원도 가능했을 거예요. 어느 정도 보호를 해놨다면 100%는 아니겠지만 지속 가능하게 지금도 오리지널을 지키면서 계속 성공의 길을 가고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도 뭐 잘 팔리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런 아이템들 여러분들도 만드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꼭 보호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표도요. 우리같이 조그만 기업이 뭐 상표를 등록 안 해도 돼. 돈도 없어. 그거 하는데 막 5, 60만 원 든다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주변에도요. 근데 상표도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상표 갖다가 누구를 공격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은 약한, 다 약하다 그래서 죄송해요. 안 약할 수도 있는데 우리 같은 약자일수록요, 상표에 대해서 방어를 해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퍼시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자, 어떤 기업이 이거랑 똑같이 이렇게 베꼈어요. 그죠? 우리도 뭐 의자 만들고 뭐 만들고 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베꼈어요. 그럼 퍼시스에서는 열받잖아요. 그런데 디자인권을 등록을 안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그걸 알고 디자인을 다 베꼈죠. 왜냐하면 자유 디자인이니까. 6개월 지났으니까. 그죠? 다 베꼈어요. 그런데 마침 이 회사가 엔젤 퍼시스라는 브랜드로 이걸 판 거예요. 그래서 이 퍼시스는 공격을 할 수 있었고요.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이겨가지고 엄청난 손해배상을 이 회사가 해야 됐거든요. 아예 회사가 망했어요. 제품 폐기를 해야 됐으니까. 그런데요, 다시 생각해서 이 회사가 엔젤 퍼시스로 활동을 안 하고 예를 들어 뭐 엔젤로만 했어요. 엔젤. 그랬으면 상표권 침해도 아니죠. 디자인권 침해도 아니죠. 어느 정도 타격은 줄 수 있어, 괴롭힐 수는 있었겠지만 이렇게 경쟁 상대를 그냥 막 무지막지하게 도용을 하는 경쟁 상대를 뭐 어떻게 해야 되죠? 벌 주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시간이 없는데 또 한 가지만 더, 요런 거. 상표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그만 할 때는 괜찮은데요, 나중에 유명해지잖아요. 유명해질 수 있잖아요. 앞에 말씀하셨던 소셜통이 엄청나게 유명한 회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여기 상상 캔버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 누군가 이 회사가 상표 등록 했나 안 했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누군가 상표 등록을 딱 해버립니다. 상표 등록은 먼저 하는 사람이 임자거든요.
해버렸다가 나중에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잘 될 때, 최고의 정점을 찍었을 때 딱 소송 거는 거예요. 예전에 그 애니팡 같은 거, 애니팡 그 게임 있죠. 그것도 법적 조치를 안 해놓고 국민 게임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다 애니팡이라는 상표가 다른 회사에 있었어서 되게 곤란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물론 다시 찾아오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 우리에게 없으리란 법이 없어요. 여기 보시면요, 백지연 쿨 유리 쇼핑몰 사장 변신 이렇게 광고가 그 기사가 뜨자마자 2008년 6월 17일이죠. 그러자마자 여기 김빛나라는 사람이 자 2008년 6월 17일에 IM 유리 가지고 있죠. 자, 연예인들한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누가 나 어떤 사업 한다 상호 딱 말하면은요, 그거를 가만 지켜보고 있다가 딱 등록해서 나중에 공격하는 거예요. 잘 되면은 대박이겠죠, 그렇죠? 새로운 직종이 탄생하나요, 이제? 예, 어쨌든 저작권도 우리 일상 속에 항상 있어요. 폰트 문제, 아까도 뭐 식사할 때 많이 얘기하시던데 폰트 문제도 사실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 경고장 받고 막 합의금 많이 보내주고 막 그런 일 많이 하죠. 이거 나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더 2부에 네, 상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작은 생각이 성공을 부를지도 모르는 우리 사회적 기업가들, 네, 이런 점들을 좀 아시고 그리고 지킬 건 지키고 나눌 것은 나누는 그런 성공하는 사회적 기업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